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이죠. 김동엽,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 주제는 바로 1분기 깜짝 실적 기대주입니다. 최근 한미약품 등 대형주들의 호실적 기대감 속에 업황 투심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내실이 단단했기에 순환매 시장에서 빛을 낼 수 있었는데요. 1분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어떤 회사들이 정말 돈 잘 벌고 있었는지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문을 열어줄까요? 10위는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부풀리는 혁신과 필러 시장 성장을 토대로 창립 이래 최대 매출 달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95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던 2019년과 100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어제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ITC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를 두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메디톡스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양사와 로열티 계약이 성사된다면 메디톡스는 내년 로열티 수입을 530억 원 얻을 수 있다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날인데 첫 번째 종목도 제약주가 나와졌습니다. 2월부터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9위는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미용 관련 종목들이 하위권을 받쳐내고 있는데요. 3년 동안 내 피부와도 같았던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외모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력 품목인 스킨부스터 리쥬란의 수출 국가와 물량 모두 늘어나면서 저평가율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무릎 관전 관련 주사인 콘주란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표가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위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가 시작할 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상반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연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1분기 국내 일평균 거래 대금이 17조 3천억 원으로 지난 4분기 대비 35% 이상이나 증가했는데요. 이에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 손익이 전분기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증권사 키움증권이 힘들었던 지난해를 딛고 올해 1분기 지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와 거래대금 모두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진정한 위너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메디톡스죠. 오늘 장중 신고가 돌파 후에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포커스를 맞출 것은 지금의 어떤 매수 타이밍, 기술적 대응의 포인트보다는 올라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이유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메디톡스는 사실상 그동안에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30%대를 육박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대 한 자리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받은 적도 있고요. 정말로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시장에서 국내에서 휴젤과 더불어서 휴젤하고 거의 그 경쟁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다소 우위에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밀렸었는데 이번 소송전에 승소를 하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회복되고 있는 포인트, 4분기에 실적 영업이익률을 31%로 회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대응제약에 있어서 승소를 한 이후에 향후 이제 로열티도 수백억 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메디톡스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보톡스 시장의 선도 업체였습니다만 대밀렸던 상황, 그 지위를 뺏겼었는데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 있어서는 좀 늦었습니다. 늦긴 했습니다만 이 균주 전쟁에서 승선을 하면서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시장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시각이 더 나오니까 그동안에 상승했던 모멘텀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그럼 가능성은 2분기 또는 하반기를 갈수록 높아질 거냐 했을 때 특별한 어떤 뭐 개별적인 악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소식도 국내에서 시각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이 회사에 좀 드라이브 걸고 있는 본격 성장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실적을 좀 본다면 보톡스 시장에서 메디톡스가 지속적인 로열티 부분에 대한 그 기대 수익까지 본다면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 25만 원 대를 이제 매수 가격대를 한번 25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격대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제 손저가는 20만 원 이탈되면은 기술적으로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이하에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더 길게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가능성 있는 가치 평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 대웅제약과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이 슈젤과의 이 미국 ITC 소송도 지금 본격화된다는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에 따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은 휴젤하고의 그 리스크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휴젤이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송 비용은 나가겠지만 뭐 이기면은 또 승소하면 메디톡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근데 휴젤 부분은 제가 휴젤 기업을 같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휴젤에서 균주 이 부분은 좀 모호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웅제약은 뭐 승소 소송 들어가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휴젤은 메디톡스한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소송 비용을 추후에 발생하는 로열티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휴젤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휴젤은 이 소송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메디톡스가 점유율을 계속해서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갈 건지 이런 경쟁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메디톡스가 또 이 건기식 쪽으로도 이제 사업 역량 강화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뭐 브랜드가 칸의 아침이라고 하는 뭐 바이오틱스라든가 건기식 쪽으로 한 3년 전부터 준비는 해왔고 약간 뭐 일각에서는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샘플 테스트만 계속 해본 거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할 건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건기식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블루오션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좀 다다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독특한 브랜드를 내세워가지고 뭐 입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고요. 현재 또 3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오는 거니만큼 일정 부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위 파마리서치도 알아볼 텐데요. 김동현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기관 매수가 이어지면서 4월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고 오늘도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입하기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이고 이거 우리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할 그랬죠. 때 네. 저희도 파마리서치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주 사이에 벌써 뭐 10여 % 이상 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목표가에 많이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메디톡스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보톡스라든가 필러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매출이 뭐 관련돼서 사실 이쪽에 경쟁이 심하고 소송이 붙고 이러는 게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그쵸? 있다는 네, 거고요.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작년에 한번 맞아봤거든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맞으면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맞아야 되니까 이게 계속 그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에 이거 해가지고 뭐 작년도도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했습니다만 파마리서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콘주란, 리주란의 매출이 올해도 뭐 견조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리주란 HB 플러스라고 하는 고사양의 또 제재가 있는데 그거 매출도 올해 한 2, 300억대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던 거지만 CTC 바이오에 대한 인수권 때문에 사실 이게 인수 당하는 업체들이 원래 관심도 받지만 인수를 하면서 얼마 전에 SM에 대해서 하이브가 또 가격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효과들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들은 당분간 뭐 M&A 이슈가 끝난다던가 이러기 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고요. 뭐 지금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11만 원대 초반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 좀 올려놔도 되겠다는 생각이고
손절가는 한 6만 원 정도 깨지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수창 파트너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의료기기 시장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클래시스나 뭐 루트로닉 같은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파마리서치가 조금 더 매력 있다고 보시나요? 뭐 꼭 더 매력이 있다기보다도 지금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우리 김 파트너께서 얘기했듯이 시장 자체가 의료기기라든가 피부 미용 쪽이라든가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최근에 보면 이제 클래시를 비롯해서 이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에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수출이 드라이브가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파마 리서치도 그런 수요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실적을 볼 때 영업이익률을 볼 거냐 아니면 개파가 커지는 매출을 볼 거냐인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0%가 넘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 더 고평가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프리미엄 붙여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높은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파마리서치가 국내 올해 제약사 첫 번째로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이것은 또 우려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세무 당국에서 세부 내용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 회사의 본질을 흔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CTC 바이오의 인수는 CTC 바이오 이제 동물의약품 쪽에서의 업체인데 요거는 그 전 CTC 바이오 전 대표 전홍렬 대표하고의 인맥 관계에 있어서 아마도 이 파마 리서치와 또 SD 바이오센스의 회장과 연합을 해서 지분 매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주가 올라왔네요. 이 키움증권인데 워낙 최근에 뭐 2차 전지 등 반도체 등 워낙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가졌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를 들고 오셨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그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죠. 그렇죠. 거의 민주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집단화되어 있다 뭐 하는데 요즘 이제 SNS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주식시장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집단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그림자가 있잖아요. 발자국,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보다 거래대금은 홀등이 커졌고 이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서 이 규모가 상당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수수료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거라는 거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일단 키움증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키움증권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 계좌 수라든가 개설 계좌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그에 따른 실적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만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의 이 자금이나 운영 보면 PF 쪽으로 많이 간 적이 있거든요. 예. 다른 증권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은 그 규모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고 또 시장의 지수가 더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유입의 속도가 더 증가하는 거 본다면 증권사에서 다른 거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냥 키움증권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키움증권의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매수 가격이 지금 막 직전 고점을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고점. 뭐 여기서 이 주식이 단기 테마처럼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때 중간에서의 눌림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긴 호흡 본다면 13만 원까지. 손절가는 이제 9만 3천 원 이탈되면 추세 이탈로 보시고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님도 이 증권주인 키움증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원래 증권주는 사실 굉장히 잊혀졌던 종목인데요. 방금 최수창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거래 대금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그쵸.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실 요새 이제 수수료 수입은 증권사에서 큰 수익 부분은 아니에요. 네. 거의 무료 수수료에 가깝게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키움이 안고 있는 장점은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온라인 증권사이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개인 투자가들 중에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 내외쯤 되거든요. 예. 3명 중에 1명은 키움 쓰고 있다. 근데 키움의 강점은 수수료 센 대신에 신용 이자를 엄청나게 원래 온라인 증권에서는 자기 자본의 100%만큼
신용 그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예. 키움증권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본이 한 4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 이자 잔고가 한 20조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신용 그 예. 잔고가요.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키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신용 그 이자가 또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요. 시중 예. 이자랑 또 다릅니다. 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신용 이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 하루에 20조씩 거래 대금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체체적인 실적에 대한 좋은 점들이 나올 것 같고, 이 원래 고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이자 보상 배율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뭐 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냐면 6주 동안 예.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해요. 이거 하면 전국에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몰려가지고서 키움증권 매매하거든요. 그걸 또 보겠다는 사람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 키움증권 앞으로 한 6주간은 키움증권 쓰는 사람들조차도 더 활성화가 될 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0위에서 8위까지 종목들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7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서프라이즈란 주제에 맞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기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블랭크 마스크 관련주 SNS텍입니다. SNS텍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공정이 요구되는 만큼 성공하게만 한다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올 1분기 매출액 350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가 성장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6위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지주사가 나왔습니다. LS인데요. 어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섹터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랭킹 탑10에서 LS 일렉트릭이 1위였는데 오늘은 깜짝 실적 기대주 6위에 지주사 LS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LS가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부품은 물론 충전 시스템까지 사업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으로의 출장을 나서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실적은 어제 나왔던 LS 일렉트릭과 함께 황산 니켈 사업을 하는 LS M&M, 또 지난해 호실적을 보였던 기계회사 LS 엠트론 등 비상장 자회사들이 좋은 성적표를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7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7위 SNS텍이 나왔습니다. 최수정 파트너님, 저는 이거 차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년에 이 120%가량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SNS텍은 많은 분들 반도체 제가 이 코너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했는데 SNS텍은 포인트는 지금도 몇 개월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EUV용 펠리클입니다. 예. 남이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투과열 펠리클 기술 개발한 거 이해산 FS인데 SNS텍이 본격 양산 좀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에서도 미세 공정화되고 포함되면서 EUV 노광 공정에서 그 장비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는 한정돼 있지만 예. 계속 받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EUV용 노광 공정에 들어갔을 때 이 펠리클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매출이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지금의 가치를 볼 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SNS텍은 현 시점에서 상승해서 일정 부분 숨고르기 형태의 기술적인 수급에 의해서 충돌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업 가치가 멈추거나 끝났다,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텍에 다른 어떤 논점을 더 부가 설명할 필요성도 없고 오로지 이 포인트 하나가 지금 SNS텍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었고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양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하반기에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뭐 SNS텍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도 5만 원 앞에 있는데 전 사상 최고가 5만 3천 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만 가져봅니다. 김동엽 소장님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럼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뭐 현재 지금 주가도 그런 형태입니다. 뭐 며칠 전에 양봉 세게 달리고 나서 아주 거래 없이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 주가는 뭐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또 한 번 튀는 계단식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숫자 하나로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순이익이 170억이었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게 한 400억대, 내년도는 1000억 정도 보고 있다. 이 정도 생각만 하시고 장기적으로 밀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혁 소장님도 사상 최고가 넘는다고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죠. 6만 원이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주사요, LS입니다.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기 쉽지 않은데 LS 같은 경우에 이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LS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수정 파트너님? 그 LS는 오늘 포스코 그룹이 많이 오르죠. 그 전기차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재도 필요하고요. 근데 전기차를 하면 결국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충전소 갔을 때 케이블 필요한 충전할 때 아니 이 케이블 구리를 기반으로 케이블 건선을 생산하는 LS 그룹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큰 주목 필요성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배전반에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요게 LS 그룹이 계열사들 관련된 것들이 거의 다 요게 공급 생산합니다. 그 최근에 주목될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에 관련돼 있는 전력 인프라 투자 기업도 있고 건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 구동 모터가 있거든요. 이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이 전선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산소 포함량이 0.001%인가요? 그래서 이 고순도 구리의 건선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이 회사가 유럽 독일의 L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인수 과정은 좀 계열사인 미국 전선회사 SPSX가 인수를 한 건데 유럽에서 생산량이 6만 5천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2천만 대 분량인데 이 기업까지 이제 같이 부각이 되면서 LS 그룹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력 인프라가 막 활성화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열리면서 진정한 또 하나의 수혜주이자 그룹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LS 그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김동현 파트너님은 LS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방금 말씀 다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건설 부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 자동화 이슈에도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신재생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특별히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개념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제가 뭐 자료에서도 보고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을 포함해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의 개념들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몇 조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계속 투자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LS그룹 자체가 하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전력관리 시스템이라든가 VBP라고 하는 그 가상발전소 요 개념에도 굉장히 이 회사의 프로젝트가 많이 좀 쓰일 것 같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은 지금 거래량과 함께 뭐 수급도 좀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의 모습이 아주 급하진 않더라도 계속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1분기 깜짝 실적 기대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10위부터 6위까지 다시 한번 정리된 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5종목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5위는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바로 5위는 이 현대 일렉트릭이 차지했습니다. 어제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 중 하나죠. LS 일렉트릭과 함께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높은 편으로 한 달 사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연간 수주 전망치 2,634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북미에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전력기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맞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 이 북미 공작을 증설할 가능성도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는데요. 우호적인 시황 속에서 실적 개선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역시 실적 기대주하면 음식료 빼놓을 수 없죠. 이 농심이 차지했습니다.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농심의 신라면과 너구리는 내수 비중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이 방탄소년단의 정국이가 불닭볶음면과 너구리를 섞어서 만든 불그리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해외에서 너구리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3년 최고 영업이익 경신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3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3위는 바로 셀트리온이 차지했습니다. 동메달은 셀트리온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올라와 주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램시마의 1분기 매출액은 954억 원으로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 하반기 미국 직판에 나설 계획으로 향후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더불어 증권가에서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을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며 4월을 기점으로 추세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면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깜짝 실적 기대주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증권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망도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김동현 파트너님? 이게 제가 아까도 우리 LS 얘기할 때 약간 좀 유사한 그쵸? 기업들이 오늘 좀 네. 나와요. 이게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 쪽으로 해서 현대 일렉트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쪽이 이제 올라가는 건 북미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표현인데 마치 작년쯤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농기계 되게 잘 팔린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제 텃밭을 뭐 간다 그래가지고서 소형 농기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들 잘 팔린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변압기 같은 게 수십 년 노후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체 수요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 아주 제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브리핑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수주 목표가 연초 대비해서 약 35% 정도 상향됐다라는데 주가에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변압기와 관련된 그 가격 지표를 보면 1년 전보다 약 45%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것에 사용되는 어떤 가격도 충분히 더 오른 가격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 5천억 초반을 찍을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358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깜짝 실적주 5등으로 랭킹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일반 전력기기 쪽도 변압기 쪽 위주지만 풍력 쪽도 하는데 지희랑 또 협업을 같이 해서 해상풍력 관련된 일도 하는 것도 좀 관점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은 현대 일렉트릭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대 일렉트릭의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는 현재 미국 시장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대란도 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를 비롯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시대, 이 모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ES의 전력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성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돼서 핫 이슈가 되면 뭐 한 엔터주들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한 몇 개월을 합니다만 몇 년은 안 가잖아요. 하지만 이런 전력 인프라 투자든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현대일렉트릭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그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또 같은 바스켓에 있는 기업들 섹터를 보시면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변압기가 이제 매립형으로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관련된 전력기랑 인력 기기들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바스켓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단발적이지 않을 것이다. 더 지속적으로 상승 홀딩을 보셔도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기초로 본다면 이제 4만 원대가 지속 지지되는 한 추세적인 상승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어저께 이 네. 저희 특집에서 2차 전지 이외에 기대주로 이제 LS 일렉트릭이 1위를 차지했는데 네. 현대 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이랑 어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의 좀 더 실질적인 수주 효과가 좀 더 LS보다는 좀 앞서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장 내에서 섹터의 흐름이 있을 때 키 맞추기 밸런스라고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조선 기자재가 있었습니다. 조선주들 다 갑니다. 그 많은 분들이 보실 때 같은 섹터 있으면 이건 안 가나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상승의 사이클을 보여주니까 일렉트릭 전력기기들은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앞선 대장 역할을 합니다만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업도 같은 흐름의 상승을 추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위는 농심이었는데요. 김동엽 파트너님, 음식료주는 사실 실적 기대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정말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주가는 좀 농심보다 별로 좀 탄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농심이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농심은 원래는 한 3, 4분기 전에는 약간 적자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별로다 이랬었는데 뭐 미국 쪽에 신공장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 가격 인상이 한 두 차례 있으면서 영업 마진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이번에 실적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브리핑해 주실 때 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라면 홍보 이런 것들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심이 글로벌리하게 유명해진 거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엄청나게 떴었고요.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1등하고 종영이 됐던 더 글로리에도 남주인공이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라면 좋아하는 원장님 아들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서진이라는 데 보시면 물론 주 포커스는 메인 스폰서가 되는 삼양식품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거기 온 사람들 라면 다 찾고요. 매운 라면 너무나 잘 먹고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이 정도까지 인기였나? 그냥 신문에서 라면 잘 팔린다 이상의 느낌을 굉장히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라면과 스낵 쪽에 특별한 강점이 있는 농심 현 주가 수준보다는 몇 달 후에 조금 더 높은 주가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라고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그리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그리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내수에도 많이 받쳐주는 만큼 이 삼양이나 다른 타 오뚜기 같은 다른 종목들 대비 많이 상승폭이 클 거라고 보세요? 네, 클 수 있죠. 이게 이 음식료 업종은요, 이유 불문하고 이 시간 통해서 그렇고 제가 나올 때 소맥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소맥 가격이 작년 정점에서 50% 이상 반토막 났어요. 소맥 가격이 다시 급등이나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요. 소맥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판매가를 엄청 올렸잖아요. 라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스낵값도.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오리온, 농심, 주성분을 보면 다 소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이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뚜기는 그쪽하고 좀 연관이 없고. 그래서 오리온, 농심은 실적 성장이 올해 내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북미 공장, 이 공장이 십몇 년 만에 또 운영되기 시작했으니까 3공장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벌써부터. 그런 점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상당히 거북입니다. 주가 흐름이. 그거 하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종목이죠. 이 셀트리온인데요. 아무래도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이후에 조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가운데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뭐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탄력이 있었던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쪽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심축이고 아마 하반기 연말께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합병 이슈가 그렇죠. 완성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많은데 결국은 셀트리온 중심에 합병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그동안 뭐 서정진 회장의 어떤 공백 이런 것들을 틈탔고 사실 셀트리온이 그 코로나 때 국가적으로 좀 이바지 해보겠다고 진단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이 치료제 관련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업을 좀 놓쳤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치료제도 잘 쓰이지도 못하는 걸 만들어놨고 본업도 조금 놓쳤고 이런 이제 좀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격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일단 조금 지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좀 가라앉은 분위기가 좀 모색되고 있는 거,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한 6천억대,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찍으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뭐 램시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램시마의 그 피하주사 제형 같은 거가 이게 좀 막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천식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그 임상 3상이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이게 블록버스터 5조짜리고요. 그리고 지금 휴미라라고 하는 또 자가면역 치료제 4.5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FDA 승인도 빠르면 5월에서 한 6월 사이쯤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대기하고 있고 합병 이벤트까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보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앞자리수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요. 셀트리온. 근데 하나만 좀 더 추가 설명 남겨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고. 이게 알레르기라고 해서 두드러기인데 이게 졸레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제넨티크랑 노바티스가 하는 건데 시장이 글로벌 매출이 5조 원인데 셀트리온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테바라든가 중국 기업도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빨라요. 누가요? 셀트리온이요. 그래서 올 6월에 임상을 종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 그 졸레어라는 제품이 있어서 그 시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가서 임상 종료 단계를 완료시킨다면 또 다른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 합병 이슈가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전력기기, 제약바이오, 뭐 음식료까지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2위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2위는 두산밥켓이 차지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2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은 2,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며 이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콤팩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고 또 장비들의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실적을 쭉쭉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3년간 연구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회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의 주가의 발목을 잡던 오버행 이슈도 말끔하게 해소되면서 이제는 본업과 성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망의 1위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바로 금메달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했습니다. 엔터주들 요즘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YG 하면 이 전성기를 맞은 블랙핑크와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는 트레저, 그리고 이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서 7년 만에 등장할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와 또 연내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지드래곤까지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황성어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있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한알령의 그늘이 사라진다면 중국에서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지드래곤의 화력이 기대되며 목표가 상향 리포트 12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적었는데도 1분기 깜짝 실적이 예고되는데 이제 대륙에서의 성장까지 숫자로 찍힌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은메달을 차지한 두산 밥켓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2위 두산 밥켓이 좀 최수창 파트너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요즘 너무 잘 달려와가지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따른 부담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시각의 차이긴 한데 두산 밥켓은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정을 하건데 두산마켓에 저 북미 시장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잘 파는지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세상 나오는 정책들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인프라였지만 결국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부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인프라 투자법부터 시작해서 계속 법안을 내놓는데 그 모든 것이 투자예요. 투자라면 공장을 져야 되잖아요.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중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두산마켓 같은 중소형 기계 건설 장비인데 북미 시장에서 결국 경기 회복,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아니다 할 때 지금 소비 지갑이 얇은 상태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투자거든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활성화되는 건데 그것을 계속 끌어내면서 건설 기계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또 하나 있죠. 모멘텀. 중국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쟁이요. 그리고 지진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구되는 시점이 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 결국 건설 기계 장비의 수요는 엄청나게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실적으로 북미 시장에서만 연평균 6%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밥켓은 이번 흐름에 이번 기간 안에 뭐 1, 2년 안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조 원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뭐 한 50% 이상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김동엽 파트너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수창 파트너님께서는 50% 이상의 좀 상승 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전쟁 관련 이렇게 복구 이벤트까지 더해진다면 더 그만큼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분명히 재건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고요. 뭐 작년 11월에 엄청나게 또 관련된 뭐 주목도를 받았던 이벤트 중에 사실 네옴시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번 연초쯤에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메가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만큼 두산밥켓의 어떤 중장비 쪽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깜짝 실적 기대주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최근에 엔터주들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다 괜찮은 모습인데 그 가운데 YG 엔터 가지고 오신 이유 어떻게 되나요, 김동엽 파트너님? 네,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4대 맞습니다. 기획사가 엔터, 있죠. 예. 원래는 SM과 YG, JYP를 쳤다가 하이브가 이제 뭐 사실 더 큰 형격처럼 뭐 사이즈가 커졌습니다만 뭐 어제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은 엔터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수 하나가 100만 장 팔면은 대단했다 이랬는데 오늘 뉴스 보면은요.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선주문 받은 음반만 400만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분기에만 전체 4개사 합쳐서 약 1,500만 장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진짜 K엔터 대단하다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서 뭐 물론 SM 이번에 경영권 이슈로 유명해졌고요. 하이브는 뭐 BTS로 최고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고 JYP 건실한 회사 이거 다 아는데 네. 하필 여기서 제일 조금 처져 있는 YG 사실 기저효과라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CEO 리스크가 아직은 조금은 그늘이 남아는 있지만 거의 좀 해소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YG의 최대 관건이자 기회이자 리스크는 블랙핑크거든요. 8월 달에 재계약 이슈가 있는데 불안하다는 얘기가 연초에 좀 있어가지고 좀 꿀렁댔습니다만 7월 달에 있는 파리 공연이 일단 성사가 되면서 설마 7월 달에 저 큰 공연하고 나서 8월 달에 다른 데로 갈까 이제 이런 이제 추측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사람 일이라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좀 봉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7년 만에 나오는 그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규 아이돌 그룹이 조만간 또 기세를 올릴 걸로 생각이 드는 상황들 보시고요. 또 아까 엊그저께 왜 시진핑 주석의 그 LG 디스플레이 방문 이슈 있었잖아요. 한알령 전에 중국 비중이 제일 컸던 게 YG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성의 표시다 이런 관점으로 한알령의 해제가 조금 좀 된다라고 하면 현재 20%대에서 4%까지 줄어든 중국향의 비중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엔터에서는 전체적으로 K-팝이 여전히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요. K-팝의 아티스트들이 신인 가수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K-팝 문화에 있어서는 산업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도 방금 CEO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환골탈퇴하면서 JYP를 능가할 수 있는 주가 상승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 산업들은 올해 좀 더 핫한 감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깜짝 실적 기대주 5위부터 1위까지 정리된 부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1분기 깜짝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